네, 예, 이렇게 해서요. 2장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은요.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했을 때요. 2장에서는 이게 토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였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기타 사항으로 해서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죠. 이것을 등록하기 위한 것이고 소유자는 부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데 여기서는 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적 공부마다 등록되는 사항들을 봐요. 이것은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두 문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사항의 정보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지적 공부를 찾아서 뽑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지적 공부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 모르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적 공부의 종류와 거기에 등록 사항들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다뤘던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대장. 또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임야는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대자라는 것은요, 큰 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망대 할 때 대자예요.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 즉 임야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부,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는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 등록이 되는데 이제 다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경계예요. 경계. 경계는 대장에다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경계도 대장에다 등록하다 보면 몇 페이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장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기 때문에 넘기시면은요 92페이지에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토지대장은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2페이지, 3페이지 돼버리면 한눈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장에는 그 경계 그림까지 집어넣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외에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임야도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나 임야도는요, 바로 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거죠.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듭니다. 지금은 쓰지 마시고 쭉 보세요. 쭉 보고 나중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저를 보고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 등록되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경계는 등록되지 않겠죠.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계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 두 가지를요 대장이라고 하고요. 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이것을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나 숫자로 나타내 있는 장부를 우리는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은 다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이제 도해의 방법,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토지는요, 기본적인 이제 이게 지적 공부가 4가지가 있어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그래서 이 지적 공부가 4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이제 하나씩 더 나옵니다. 자, 어떤 토지는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해가지고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토지의 정보에 있어서 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다 똑같을 텐데요. 소유자가 20명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는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기록이 되는데 소유자를 20사람을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이 넘어가 버리겠죠. 한 장을. 근데 이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소유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20명을 적다 보면은 괜히 장수만 늘어난다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 소유자.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 표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을 하고 소유자가 이렇게 많았을 경우에는요. 장부를 이 소유자만을 따로 등록하는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야 될 장부지만은 소유자가 너무 많아지면은요, 이 사람들 소유자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 이런 공유지가 되겠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을 기록해 놓은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20명의 소유자들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 되면은 공유지 연명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 소유자마다 지분들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소유자마다 그 지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분. 그래서 각 소유자와 그 따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라고만 나오냐면요. 갑, 소유자가 갑이죠. 갑 외에 19인 이렇게만 적습니다. 토지대장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고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구나. 그 20명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공유지연명부를 열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분은 여기에 나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의 표시만 쌈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는 이렇게 기록은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들의 지분은 기록할 수가 없겠죠. 한 사람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분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지분을 기록하려면 소유자 20명을 다 적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소유자와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연명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유지연명부라는 이제 지적공부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어떤 토지는요, 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요, 이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10층 아파트가 있어요. 10층 아파트. 그래서 총 20세대가 살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런 건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그 민법, 민사특별법 시간에 집합건물을 다뤄요. 근데 여기에 이제 301호가 있습니다. 301호. 301호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301호 소유자는요, 이제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301호의 전용 면적이 있죠. 나만 살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나만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소유자는 이 전용 면적, 전유 부분만 소유하게 되면요, 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복도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단도 소유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소유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다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데 토지 301호 여기하고 이 건물의 공용 부분만 소유하고 있으면 밟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 소유권 이런 것들을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 대지권이라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이 다 합쳐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의 정보가 되겠죠. 그런데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니까.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대지권이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지권은 토지에 관한 정보죠. 따라서 이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지권이라는 것이요, 20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30평대고 여기는 40평대다 그러면 대지권이 또 틀려요. 그러면 그 301호, 101호, 201호가 대지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대지권 비율들을 각 호수마다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다 보면은 또 몇 장이 돼버리겠죠.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기 위한 게 토지대장인데 따라서 이 대지권의 비율을 따로 적어놓기 위해서 또 다른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을 기록하게 한 장부로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겠습니까? 각 호수별 대지권이 등록이 되겠죠. 대지권 비율이 등록이 되겠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지권 비율이라는 것은 세대마다 다 호수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대지권 비율 하나만 딱 기억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00분의 36 대지권 비율만 적어서는 안 되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301호가 나와야 되겠죠. 201호, 301호가 다 틀릴 테니까. 그러면 이 301호, 201호, 101호 이런 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01호가 대지권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토지에는요, 아파트가 하나만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 동이. 그럼 여기에도 301호가 또 하나 있겠죠. 그럼 301호라 하면은 여기 301호냐, 여기 301호냐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대지권 비율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두 동이 들어오면은 하나는 A동, 하나는 B동, 아니면 가동, 나동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 이 301호, B동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B동이라는 말도 나와야 되겠죠. 자, B동이 뭡니까? 건물 명칭이 되는 거죠. 건물 명칭. 건물이 하나만 있으면 명칭 없어도 상관없겠죠.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나 건물이 두 동 있으면 건물 명칭. B동.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B동 301호가 대지권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세트로 움직이게 되겠죠. 세트로. 세트가 됩니다. 한 세트죠.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01호 소유자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세는 갑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 이름도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1호 소유자 갑도 적어야 되겠죠. 소유자. 자, 그런데 이 소유자가요, 301호를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부부인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을은 이 건물 301호를 3분의 1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지권에 대해서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1000분의 24. 을은 1000분의 12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도 과세를 해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니까. 따라서 만약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그 소유자들의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요새는 부부 공동으로 등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지분도 적어야 되겠죠. 지분도. 지분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든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또 뭐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지권 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지권이죠.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대지권 등록부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로 등록하기 위해서 저기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경계점을요, 면적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놓은 장부가 있었죠.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라는 것도요, 좌표라는 것도 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되는데 어떤 토지는 복잡하게 돼가지고 경계점 좌표가 20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20개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또 부피가 커지는 거죠. 30개가 되면 부피가 더 커질 것이고요. 근데 이 좌표들을 쭉 나열해봤자 우리는 좌표 보고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도, 좌표가 30개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만 이걸 볼 줄 알기 때문에. 따라서 그 좌표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넣어봤자 별 의미도 없고 그 공간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경계점의 좌표가 기록이 되겠죠. 좌표가.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요, 이제 좌표를 기록하는데, 자, 토지가 모양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좌표들이 이제 4개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좌표 4개가 이제 경도와 위도를 구해가지고 X축, Y축을 해가지고 하나는 10의 4, 10의 4, 하나는 12의 7, 하나는 뭐 7의 12, 하나는 뭐 21의 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계점이 4개니까 좌표가 4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만 좌표만 쭉 기록해 놓게 되면요. 도대체 10의 4라는 것이 여기를 말하느냐 여기를 말하느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좌표 등록부를 만들 때 자,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다가 일일이 다 적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이 좌표가 30개 쓰면 30개를 다 쓰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이용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들에요. 숫자를 붙입니다. 부호를 붙이죠. 1, 2, 3, 4로 붙이던 A, B, C로 붙이던 부호를 붙이고요. 여기다는 이게 1번이다. 부호의 위치를 적습니다. 이게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좌표를 여기다 직접 옮겨 적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좌표를 다 적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때요. 이 좌표들의 어떤 부호가 되겠죠. 부호. 이걸 부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부호를 적었으면 그 부호들의 위치를 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니까 그 부호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호도라고 해요. 부호도. 자, 그러면은 좌표를 적는다는 것은 부호와 부호도도 세트로 나와야 되겠죠. 좌표만 적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와 부호와 이제 부호도가 등록이 됩니다. 부호도.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게 또 나오죠. 좌표. 좌표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호, 부호도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경계점, 아니 뭐예요? 대지권 비율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나 건물 명칭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5개의 대장을 보았습니다. 책에 따라서는요, 어떤 책에 보면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걸 도면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 대장과 도면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끔 문자와 숫자를 이용하는 거죠. 옆에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냥 대장으로 봅니다. 대장. 그래서 대장 5가지 하고요. 도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지적 공부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7가지 지적 공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요. 종이로 존재합니다. 종이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유지연명부를 떼고 싶다 그러면 그 소관청에 가서 직접 복사를 해줘요. 우리가 예전에 주민등록번도 주민등록번 떼러 가면 해당 동사무소를 가야만이 뗄 수가 있었고 복사를 해줬죠. 지금 아직 우리 수준은 아직 전산화가 다 되지 않고 종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주민등록번이 다 전산화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동사무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것들도 이제 전산화 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전산화 작업을. 전산화가 작업이 끝나면 어느 지적소관청에 가서도 다 뗄 수가 있겠죠. 그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출력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전산화가 되어 있는, 전산화가 된 지적공부도 존재합니다. 전산화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요 내용을 그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종이로 되어 있는 7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하고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총 지적공부는 8가지가 있는데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를 그냥 단순히 전산화만 시켜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등록사항은 그 7가지의 등록사항만 봅니다. 자, 그래서 앞 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 보시면요. 이 보시면 지적공부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의 대장, 도면,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 불가시적 지적공부로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것이 바로 전산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컴퓨터.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제 7가지의 등록사항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2절 보시면 각각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른 등록사항을 보게 되는데 이 제2절은요. 매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별표를 또 뭐 계속 쳐야 되겠죠. 별표를 5개 이상을 쳐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부 하나마다 이제 등록사항을 보는데요. 등록사항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먼저 1 보시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상을 보는데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등록상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데요. 자, 등록상, 양가리번에 이제 등록상을 보는데요. 이제 하나씩 봅니다. 여기 없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가장 먼저 1번 보면 소재가 있고 2번 보면 지번이 있죠. 그래서 이 소재와 지번요.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그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요. 이게 몇 번지 토지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몇 번지 토지의 대지권 등록부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재 지번은요, 이 7가지 지적 공부 전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어디에, 어느 몇 번지 토지의 공유전명부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7가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요. 3번 보시면 지목 있죠. 지목. 자, 우리가 지목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랬죠. 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목은요. 이 4가지에만 등록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4가지에만 등록돼. 이건 등록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목은 여기는. 그렇죠. 그 목적에 따라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목을 여기다 등록할 필요는 없으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우리가 쉽게 지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굳이 저기 3가지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목과 함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4가지에만 또 등록되는 것이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축척은요, 축척은 도면에는 당연히 등록될 것이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같이 등록돼요. 그래서 지축 이렇게 외우시든지요 해가지고 지목과 축척은 등록되는 장부가 동일하다. 자, 축척은 어디에 있냐면요, 오른쪽 91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맨 오른쪽에 축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요, 그냥 90페이지 하단 지목 옆에다가 축척이라고 써버리세요. 그냥 지목 옆에다가. 그래서 지목과 축척이 동일한 곳에 등록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자, 면적은요, 면적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런 장부들은요, 필요한 만큼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등록하기 때문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앞에 그 사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면적 앞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제 소유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유자가 등록이 되겠죠. 소유자를 기록을 할 때는 그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동명이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등록되는 것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역명부에도 등록을 했죠. 지분을 적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유자가 등록되는 곳은 4가지예요. 요 숫자들은요, 저거만 넣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 4가지였는데 어디였지? 이런 걸 생각하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가지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소유자 있으면은요, 자, 밑으로 맨 밑에 보시면요, 밑에서 4번째 줄을 보시면 리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있죠.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것은 소유자와 세트예요. 자, 소유자가 가백에서 을로 변경이 되면요, 을 이름을 적게 되겠죠. 소유자를, 새로운 소유자를 적으면서 언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무엇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 원인과 변경일자도 한꺼번에 세트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위에다가요,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소유자 위에다가 리을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리을. 그래서 소유자가 4곳에 등록된다는 것은 그 리을에 있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이 4가지에만 등록이 되겠죠. 소유자가 등록되는 곳에 그 변경된 날짜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적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그 바뀐 날짜하고 바뀐 날짜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과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월 달에 바뀌었다. 그러면 6월 달에 언제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3월에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을이라는 사람이 11월에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을의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뀐 날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지,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과세가 또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과 그 변경 일자도 적습니다. 소유자를 적을 때. 소유자를 적는 것은 결국 과세를 위해서 적는 것이니까 변경 일자와 그 원인도 세트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밖의 사항인데요. 기억 보시면 토지의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고유번호. 뒤에서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가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고유 이제 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서울 서초구, 그 다음에 서초동, 그 다음에 100번지. 만약에 100번지 그렇고 1513번지라고 해보죠.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번이 되는 거죠.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토지가 특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 여기는 행정구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행정구역을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길다 보니까요, 이것을 코드화 시킵니다. 숫자로요. 암호화 시킨다는 거죠. 암호화 시켜가지고 전국의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구별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1번, 뭐 부산은 2번, 경기도는 뭐 10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숫자화 시켜요. 코드화 시키고요. 그럼 서울 안에는 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구가 20개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코드화 시켜요. 숫자. 그 다음에 서초구 안에도 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동들을 다시 또 코드화 시켜가지고 숫자화 시켜 놓습니다. 숫자화 시켜요. 자, 그러면 이거 지번은 처음부터 숫자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재와 지번, 즉 행정구역과 지번을요, 숫자화 시켜 놓은, 코드화 시켜 놓은 번호, 이걸 고유번호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고유번호는 똑같은 번지가 하나도 없겠죠. 소재 지번이 같은 지역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코드화 시켜 놓은 게 고유번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코드 번호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요. 코드 번호는 알 필요 없고, 이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켜 놓은 것이 10자리가 됩니다. 10자리. 10자리 숫자를 이용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고유 번호 있죠. 그래서 왼쪽 보시면 1211 22 1453 여기까지가 10자리예요. 위에다가 10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켜서요, 10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번은, 우리나라 지번은 10,000번대 지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8자리, 뒤에 8자리를 가지고 지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만약에 1513번지면은 1500-001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0015에 0025니까 이것은 15에 25번지가 된다는 거죠. 15에 25번지.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8자리를 놓이게 되고요. 이 8자리에는 이제 지번,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에서 8자리로 지번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번 앞에 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 한 자리가요, 만약에 단순히 코드화 이렇게만 해놓으면은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앞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산자를 적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또 코드 번호를 적습니다.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 번호 앞에 있는, 이 8자리 앞에 있는 여기 번호가 1로 돼 있으면요, 이것은 토지대장 등록된 토지.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3으로 돼 있으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 그러면 이 3,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대장 구분 번호가 되는 거죠. 대장을 구분하는. 자, 그래서 밑에 있죠. 그 박스 밑에요. 지적공배 종류를 나타내주는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보시면은, 자, 고유번호 거기에 이론 돋보기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의해가지고요.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토지의 고유한 번호로서 19자리. 자,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죠.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그 다음에 대장 구분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8자리 지번이 나오니까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은 방금 읽어봤고요. 그 다음 밑에 3 보시면은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내주는 그 코드 번호와 관련해서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500분의 1 축척지역 해가지고 대장 구분번호, 대장 종류가 3인 지역 했었던 거죠. 그렇죠? 3. 그래서요, 우리가 면적을 이렇게 다음 중 어느 부분에서 어느 토지를 면적을 측정했더니 325.51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500분의 1 축척지역, 경계점 차표 등록부 등록지역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고유번호만 딱 적어줍니다. 고유번호 이런 번호를 가진 지역에 축척을 했더니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만 합니다. 몇으로 등록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유번호를 봤더니 여기가 3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25.6 이렇게 응용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코드 번호는요. 3자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단순히 1로만 해버리면 이것이 1200분의 1일지 600분의 1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 3자가 나오면 정확하죠. 그것은 500분의 1 지역이 되니까.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되냐면요. 이 고유번호는 대장 5가지에만 등록됩니다. 대장.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고요. 대장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저 5가지 위에 있는 거. 이 5가지에만 고유번호를 등록을 해요. 고유번호.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고유번호들은 있습니다. 고유번호들이. 그 다음에 밑으로 니은 보시면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 그 위에다가요.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위에다가 뭐라고 되냐면은 이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면번호라고 해요. 도면의 번호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 옆에는 이것과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장번호에다 동그라미시면 됩니다. 장번호. 장번호라는 것은요. 대장번호를 의미해요. 대장번호에서 앞에 대자를 생략을 하고 장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는 대장번호가 있고 도면에는 도면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서초구에 있는 토지가 전체 필지가 5,000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5,000필지니까 토지대장이 5,000개가 있다는 거죠. 5,000개를요. 보기 좋게 1번부터 숫자를 붙입니다. 1번부터 5,000번까지. 그래 찾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번부터 500번까지가 어떻습니까? 그 대장, 5,000번까지가 대장 번호가 되겠죠. 이건 고유번호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요, 공유지가 총 5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유지 연명부가 500개가 있겠죠. 500개, 1번부터 500번까지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500개 있으니까 찾기 편하라고. 우리가 페이지 붙이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서초구에 대지권 등록부가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너무 많네요. 한 300개가 있다. 대지권 등록부가. 그러면 1번부터 300번까지 번호를 붙이겠죠. 찾기 편하라고. 대지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대장마다 1번부터 순서대로 1, 2, 3, 4 붙여놓은 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장 번호가 되겠죠. 대장 번호이기 때문에 대장 번호를 줄여가지고 장번호라고 합니다. 장번호. 자, 그러면은요, 이제 도면 번호는 뭐냐면요. 자, 서초구가 600분의 1 축척을 하다 보면은 이 전체를요, 한 장의 도면에 다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지적도는요, 가로 40, 세로 30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딱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넓은 구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지적도 안에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서초구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서초구는 총 20장으로 지적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는 서초구를 나타내는 지적도가 20장이 있다는 거죠. 20장이. 그럼 20장마다 어떻습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붙여놨겠죠. 자, 도면에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도면번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붙여놨을 것이고요. 대장에는 대장번호, 즉 장번호를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장번호는 어디가 들어가겠습니까? 대장 5가지. 장번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번호가 붙어 있는 것은 대장 5가지. 자, 그러면은 고유번호도 대장 5가지에만 등록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겠죠. 대장에는 대장번호, 즉 장번호가 붙고 고유번호가 붙는다. 대신에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붙인다. 자, 그러면 이 도면번호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요. 몇 장에 있냐면요. 서초구를 나타내는 도면이 총 20장으로 되는데 우리 있는 요 건물 지적도는요. 14번에가 있어요. 14번. 14번 지적도에 지금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자, 그러면요. 이 토지에 대한 주변의 경계를 보기 위해서는 14번 지적도를 봐야 되겠죠. 도면번호를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볼 때는 뭐부터 보겠습니까?
토지대장부터 봅니다. 이 토지, 이게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라고 하면은 서초동 100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딱 봤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건 대지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다 봤어요. 주변 토지의 경계를 보고 싶으면은요, 지적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토지는 지적도 14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14번에 있는데 토지대장에 그 조면 번호가 없으면은 20장을 다 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14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토지는 지적도 14번에 있다는 걸 여기다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그 토지가 위치한 도면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래야 바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적어주고요. 또 나아가서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볼 때요. 자, 여기는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 번호를 적고요.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죠. 좌표들만 쭉 나열되어 있고 그 토지의 어떤 좌표 위치만 등록합니다. 좌표 위치만 등록하기 때문에 이 주변 토지의 모양을 또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적도 찾아가야 되겠죠. 지적도를 보려고 하는데 이 토지가 몇 번지에 있는 지적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4번지에 있다. 그러면 14번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번호를 기록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도면번호가 몇 가지 등록됩니까? 토지, 지적도 임야도 2개 하고 도면은 당연히 도면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5가지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도면이라고 해서 도면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다. 공유이전 명부나 대지권 등록부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토지대장 보고 바로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면번호는 등록되지 않고 5가지에 등록된다. 아시겠어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해하는 때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외울 게 없어집니다. 조금씩. 그렇죠? 이걸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면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2번, 3번, 4번 이해하면요. 당연히 다 이렇게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토지의 이동 사유인데요. 디귿에다가 여기다 디귿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토지의 이동 사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의 이동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어요. 뭐 토지를 새로이 정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그 변경된 사항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이동 옆에다가 뭐 지목 변경.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때문에요. 이런 지목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는 사항들을요. 이런 등을 기록을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래서 토지의 이동 사유. 언제 어떻게 지목이 변경되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기록하게 되면 지목에 이제 변경된 사항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자, 이 토지 이동 사유는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2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자, 그 밑에는요. 토지 등급이 나오죠. 토지도 이제 등급들이 있는데요. 이 토지 등급이 이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토지의 등급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요. 한눈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집어넣을 수 없는 것들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딴 데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 이것도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급 앞에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미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리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가 기록하면 한꺼번에 세트로 기록한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랬죠. 토지 등급.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여기 비읍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게 4개가 있죠. 면적, 왼쪽에는 면적,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4가지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2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나머지는 다른 데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2라고 등록되는 면적,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는 오로지 이 4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 시험 문제 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등록되는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요. 다른 거 쭉 있는데 면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무조건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이 되겠죠. 딴 데는 등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억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과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네 가지. 이걸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이렇게 요건 이제 좀 외우시면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등록되지 않는 것과 등록되는 네 가지. 면적, 토지 이동사유, 토지 등급, 토지 개별 공시지가. 자, 이거 하면은요,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등록상. 다 했습니다, 이제.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넘기시면은. 자, 오른쪽에 9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요, 등록상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자,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죠. 자,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을 보죠. 하나씩 보죠. 자, 그래서 그 2 보시면은요,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자, 2인 이상이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을 전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공유지 연명부를 만든다.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을 보죠. 양가루에서. 자, 1번, 2번. 토지의 소재 지번.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니까 등록된다는 거죠. 소재 지번. 자, 3번 보시면 소유권 지분 있죠. 자, 공유지 연명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소유자별 지분을 적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분 나오겠죠. 그 다음에 4 보시면 소유자 나오겠죠. 당연히. 소유자마다 지분을 기록할 것이고. 자, 그러면 4 밑에요. 5 밑에 맨 마지막 디귿 먼저 보시면은 소유자가 기록되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죠. 화살표 딱 치면 되는 거죠. 세트로 당연히 등록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은 토지의 고유번호 있죠. 자, 대장에는 고유번호, 장번호를 적는다 그랬죠. 이건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기록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필지벌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장번호 기억된다. 대장이니까. 간단하죠. 공유지 연명부. 외웠죠? 그러니까 딱 나오면 소재 지번은 다 등록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게. 그렇죠? 소재 지번은 다 등록될 것이고 지분 등록되고 소유자 등록될 것이고 그러니까 소유자 변경된 날 그 원인 적을 것이고 이건 대장이니까 대장 번호 적을 것이고 대장이니까 고유 번호 적고 됐죠? 자, 그러면요. 대지권 등록부도 보죠. 자, 그러니까 요 지금 칠판에 적은 거 요거 한 번만 이해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죠. 자, 대지권 등록부도 보죠. 자, 의 보시면 94페이지에 자, 토지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가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은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기부에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된 그 대지권을 이제 대장에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대지권 등록부의 기록상을 보죠. 권리에 관한 사항은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대지권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사항 보죠. 이 많은 것들을요, 다 정리를 합니다. 자, 보죠. 1번, 2번, 소재 지번. 당연히 등록되겠죠.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니까, 소재 지번. 3번, 대지권 비율. 이거 적으려고 대지권 등록부 나온 거잖아요. 대지권 비율. 자, 대지권 비율이 있으면 대지권 비율만 적어서는 의미가 없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건물 명칭이 세트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5에서 기타 해가지고 니은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디귿에 건물 명칭. 세트라고 했죠. 세트. 나오고요. 자, 그럼 다시 기억부터 보죠. 자, 이건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기록되고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했고요. 자, 리을. 대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 장번호 등록되는 거죠. 장번호.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어떻습니까?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록된다는 거죠. 아, 위에 안 읽었네. 위에 4번을. 위에 4번에 어떻습니까? 등록상에서 4번에 소유자 등록된다고 했죠. 소유자. 소유자가 등록되니까 밑에 미음에 있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세트로 등록될 것이고. 그 다음 맨 밑에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지분 기록하고요. 됐죠? 외우셨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두 번째로 외웠어요, 이거를? 장부동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칠판에 있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요. 이제 4에는 도면인데 도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도면까지 하면 힘들어지니까. 도면의 등록상은 더 복잡합니다. 도면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넘기시면은 99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 기록상이 나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이 있으니까 자, 넘기시면 보죠. 자, 먼저 100페이지 보시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해가지고요. 1번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 여기다 동그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이런 곳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등록상을 보죠. 3번. 자, 1번, 2번 소재 지번. 다 등록된다는 거죠. 소재 지번은 다 등록될 것이고. 자, 3번 좌표. 좌표 기록하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든 거잖아요. 좌표가 나오면 당겨서 나오는 세트로 부호, 부호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리을에 있죠. 리을에 부호, 부호도. 부호, 부호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있는 기억부터 보죠. 자, 이건 D장이니까 토지 고유번호 나오겠죠. D장에는 고유번호를 쓴다 그랬죠.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고. 자, 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D급부터 보죠. 자,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T장이라 그랬잖아요. 장번호 적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D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번호를 적잖아요. 장번호.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도면. 도면 번호는 어떻습니까? 도면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 번호를 적어준다고 했죠. 도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에는 대장에는 대장 번호를 적고 도면에는 도면 번호를 적는데 이걸 보고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대장에도 도면 번호를 적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도면 번호를 적어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적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도면 보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분 보려고 하고 이건 대지권 비율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면 번호가 없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도면 번호도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도면의 번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니까 임야도는 없겠죠. 다 지적 도면이 번호되어 있죠. 다 외우셨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지적도 임야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것도요, 그림을 가지고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한 장을 더 넘겨가지고요, 10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으니까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지적법은요, 수업 시간에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한번 이해하고 잊어버린 건요, 나중에 다시 보면 다 기억이 나니까. 근데 아예 나중에 외우지 해버리면 못 외웁니다. 자, 보죠. 하나씩. 자, 중간에 있는 지적도 임야도는 빼고요. 자, 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위에 있죠. 왼쪽 구분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동일하다고 했죠. 같이 묶어요. 자, 그래서 보죠. 소재, 그 다음에 밑에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중간에 임야도, 지적도는 빼고요. 자, 소재 지번은 다 등록된다는 거죠. 소재 지번은. 그 다음에 지목이요. 자, 지목하고 오른쪽에는 축척. 이거는 한꺼번에 원을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지목과 축척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곳에 등록된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곳에만 등록이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지적도, 임야도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부호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목과 축척이 등록된다. 자,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말했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타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시면은 또 면적 이외에도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토지의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라고 했죠. 면적하고 이 네 가지는. 자, 그 다음에 경계예요. 오른쪽 경계, 면적 옆에 경계 보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당연히. 그림이니까 도면에만.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좌표. 좌표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나오면 항상 그 변경일과 변경 원인도 적는다 그랬죠. 그러면 소유자와 그 변경일을 적는 곳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가지에 등록되고요. 다만 그 소유권의 지분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분은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이 기록되는 것은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뿐인 거죠. 이 두 곳에만 지분이 기록이 되고요. 소유자는 네 곳이지만 지분은 두 곳에만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요. 이것도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되겠죠. 여기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가 있으면 이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은 대장 5가지에만 등록된다. 그러니까 도면 2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등록이 되겠죠. 고유번호, 장번호는. 그 다음에 도면번호는 당연히 도면 2가지에 등록될 것이고 나아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마지막에 비고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는 빼고요.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외에 부호, 부호도 이것도 등록되고요. 세트니까.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어떻습니까?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요게 세트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만.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시면서 한번 외워버리시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외울 수가 있겠죠.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여기서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연결 중 틀린 거 옳은 거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적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지적도 임야도와 지적 공부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